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시 경제학의 심장부로 여러분을 안내할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오늘은요,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아주 특별한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어떻게 이윤을 최고로 끌어올리는지 그 비밀스러운 원리를 함께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볼까요? 여러분이 바로 붕어빵 가게의 사장님인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동네에 나랑 맛도 모양도 심지어 가격도 똑같은 붕어빵 가게가 진짜 수백 개가 쫙 깔려 있어요. 바로 이런 게 경제학에서 말하는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건데요.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 붕어빵 1,000원인데 나만 1,500원에 팔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겠죠. 손님 다 끊길 거예요. 그럼 사장님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남습니다. 뭘까요? 맞아요. 바로 오늘 붕어빵을 몇 개나 구워서 팔까? 이 생산량을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생산량을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 그 비밀을 풀기 위해서요. 여기 보이는 6단계에 걸쳐서 완전 경쟁 시장을 아주 그냥 샅샅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그럼 첫 번째 원칙부터 바로 들어가 보시죠. 네, 첫 번째 원칙. 아주 간단하고도 강력합니다. 가격을 그냥 받아들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완전 경쟁 시장에서 우리 가게는요, 수백 개 가게 중에 그냥 하나일 뿐이에요. 시장 전체라는 거대한 바다에 떠 있는 아주 작은 조각배 같은 거죠. 내가 오늘 붕어빵을 평소보다 2배로 더 굽는다고 아니면 하루 장사를 쉰다고 해서 동네 붕어빵 시세가 변할까요? 전혀요. 꿈쩍도 안 한다는 거죠. 이렇게 시장이 정해준 가격을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기억을 우리 경제학에서는 아주 멋진 말로 가격 수용자, 영어로는 price taker라고 부릅니다. 가격은 내 맘대로 못하니까 이제 기업의 모든 고민은 딱 하나로 모아지는 거예요. 오케이, 이 가격에 대체 몇 개를 만들어야 돈을 제일 많이 벌지?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바로 그 질문의 답을 찾아볼까요? 이윤을 최대로 만드는 그 완벽한 생산량, 그 지점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여기에요. 모든 경쟁시장 기업들이 따라야 하는 아주 중요한 말 그대로 황금률이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 한번 같이 보시죠. 되게 중요해요. 시장에서 가격이 P스타로 딱 정해졌다고 칩시다. 이 수평선이 바로 그 시장 가격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위로 솟구치는 곡선. 이게 바로 붕어빵 하나 더 만들 때 드는 추가 비용, 즉 단기 한계 비용 곡선, SMC입니다. 보이시죠? 이 두 선이 만나는 지점, 바로 C점. 여기가 바로 황금 지점이에요. 이 지점이 알려주는 생산량 Q스타만큼만 딱 생산하면 이윤이 극대화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 노랗게 칠해진 사각형 있죠? 저 면적이 바로 우리 사장님이 가져가는 초과 이윤, 그러니까 남는 장사의 크기인 겁니다. 엄청나죠? 네, 바로 이겁니다. 이윤 극대화의 황금률. 가격, 프라이스가 한계 비용, 마지널 코스트와 같아지는 지점. 즉, P는 MC다. 이거는요, 그냥 외우셔야 해요. 너무 중요해서. 쉽게 풀어서 말하면 붕어빵 하나를 더 만드는데 추가로 300원이 든다. 이게 MC. 근데 그 붕어빵 가격이 딱 300원이다. 이게 P. 그럼 거기까지만 생산하는 게 제일 이득이라는 뜻이에요. 이 원리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런데 사업이라는 게 항상 잘 될 수만은 없잖아요. 그쵸? 갑자기 붕어빵 인기가 뚝 떨어져서 시장 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하면 어떡하죠? 이제 이윤은커녕 손실이 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순간 우리 사장님은 인생 최대의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죠. 오, 아주 예리한 질문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야, 손해나면 당연히 장사 접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경제학적으로 따져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요, 손해를 보면서도 가게 문을 여는 게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파헤쳐보죠. 자, 다시 그래프를 좀 볼게요. 시장 가격이 P1 수준까지 뚝 떨어졌어요. 붕어빵 하나당 드는 평균 총 비용, SAC보다도 낮은 가격이죠. 그러니까 팔면 팔수록 손해인 건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 가격 P1이 평균 가변 비용, SABC보다는 아직 높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가변 비용이 뭐냐? 밀가루, 팥, 가스비처럼 붕어빵을 만들어야만 나가는 비용들이죠. 이런 상황에서는요, 손해를 보더라도 장사를 계속하는 게 손실을 최소화하는 길입니다. 왜냐? 붕어빵을 팔아서 번 돈으로 재료값, 가변 비용 내고도 돈이 좀 남잖아요.
그 남는 돈으로 가게 월세 같은 고정 비용을 조금이라도 메꿀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생산을 아예 멈추면 월세는 고스란히 생돈으로 다 내야 하잖아요. 어느 쪽이 덜 손해인지 아시겠죠? 하지만 만약 시장 가격이 평균 가변 비용 곡선의 맨 밑바닥, 즉 P0보다도 더 아래로 추락한다면 그때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붕어빵 하나 팔아봤자 밀가루 값도 안 나온다는 소리예요. 이런데도 계속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만들수록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겠죠. 이럴 땐 미련 없이 생산을 멈추고 그냥 가게 월세, 즉 고정비용 손해만 감수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바로 이 지점, 이 P0를 우리는 생산 중단점, 셧다운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딱 정리해 드릴게요. 가격이 평균 가변 비용보다 높거나 같으면 손실이 나더라도 일단 버티면서 생산을 계속한다. 왜? 고정 비용 부담이라도 좀 줄여야 하니까. 하지만 가격이 평균 가변 비용보다도 낮아지면 그땐 뒤도 돌아보지 말고 생산을 중단한다. 왜? 만들수록 손해가 더 커지니까. 이게 바로 단기에서의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 가게, 즉 개별 기업 하나의 입장에서만 고민을 해봤어요. 이제는 시야를 확 넓혀서 우리 동네에 있는 그 수백 개의 붕어빵 가게를 전부 다 합친 산업 전체의 관점에서 시장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이 생산 중단점 위에 한계 비용 곡선 MC 부분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럼 시장 전체, 즉 이 산업의 공급 곡선은 어떻게 구할까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 그림처럼 시장에 있는 모든 가게들의 공급 곡선을요, 그냥 옆으로 쫙 더해버리면 돼요. 수평으로 합친다고 하죠. 그럼 바로 이에 있는 산업 전체의 공급 곡선 SS가 짠 하고 나타나는 겁니다. 마치 레고 블록을 하나하나 옆으로 이어붙여서 커다란 성벽을 만드는 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자, 드디어 오늘 강의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산업 전체의 공급 곡선, 그리고 붕어빵을 사 먹고 싶어하는 우리 소비자들의 수요 곡선이 만나는 바로 그 지점. 여기서 바로 시장의 균형이 이루어집니다. 그 유명한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바로 이 순간에 작동하는 거죠. 이 두 개의 그림은 시장과 개별 기업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줍니다. 먼저 왼쪽 아이 그림을 보세요. 시장 전체의 수요와 공급이 이점에서 만나면서 균형 가격 P스타와 균형 거래량 Q스타 제로가 결정되죠. 자, 그럼 이렇게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 P스타는 어떻게 되는지 오른쪽 아이 그림처럼 개별 기업에게 하나의 운명처럼 신호처럼 그대로 전달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붕어빵 가게 사장님은 이 가격을 받아들여서 아까 배운 이윤 극대화 환급률, P는 MC 원칙에 따라 생산량 Q스타를 결정하는 거죠. 와, 시장이 가격을 정하면 기업은 생산량으로 답하는 이 메커니즘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오늘 정말 중요한 개념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머리가 조금 복잡할 수도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만 딱딱 짚어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강의의 핵심 키워드 딱 이 네 가지입니다. 첫째, 완전 경쟁 시장의 기업은 가격 수용자다. 둘째, 이윤을 극대화하려면 P는 MC에서 생산량을 정한다. 셋째, 하지만 가격이 너무 떨어지면 생산 중단점, 즉 가격이 평균 가변 비용보다 낮은 상황을 따져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런 개별 기업들의 선택이 모여 전체 시장 균형을 만든다. 이 큰 흐름을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건 어디까지나 단기, 즉 짧은 기간 동안의 상황일 뿐이에요. 만약에 붕어빵 가게들이 저렇게 노란 사각형만큼 초과 이윤을 버는 걸 보고 동네 사람들이 와, 저거 돈 된다 하면서 너도 나도 붕어빵 장사에 뛰어든다면, 즉 새로운 경쟁자들이 자유롭게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장기에는 과연 시장이 어떻게 변할까요? 저 달콤한 초과 이윤은 과연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이 아주 흥미로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다음 시간에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듣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